안녕하십니까. 오늘 C 언어 13번째 시간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배열은 우리가 한 번쯤은 일상생활에서도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특히 C 언어에서는 배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어떠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각할 때 어떠한 그 숫자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데이터 덩어리를 배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프로그래밍에서 특히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이게 배열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첫 번째 배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 배열을 만들어 보고, 다음에 배열이 변수가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듯이 배열도 메모리에서 어떻게 존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이란 인덱스를 이용해서 자료형이 같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게 인덱스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에 같은 데이터, 자료형이 같은 데이터를 요게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언어마다 배열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다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자, 근데 일부 언어, 어떤 언어에서는 배열 안에 담기는 데이터가 꼭 이렇게 같은 데이터, 같은 자료형이 같은 데이터만 모아 놔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배열이 있고요. 또 어떠한 언어는 다른 자료형이 들어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인트형이 어떤 한 배열을 만들었는데 그 배열 안에 데이터가 인트형, 캐릭터형, 쇼트형, 더블형 이렇게 짬뽕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C 언어는 어떠냐? C 언어는 꼭 자료형이 같은 데이터만 들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그 배열 안에는 인트형만 들어가든지 아니면 캐릭터형만 들어가든지 아니면 롱형만 들어가든지 같은 데이터만 넣어야 되는 특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만 사용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변수란 걸 사용했죠. 근데 그 데이터가 하나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사용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그 많은 데이터를 변수에 각각 다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무한대로 내가 사용할 데이터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요. 여기다가 인덱스, 꼬리표를 붙여줍니다. 야, 너는 변수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데이터는 이름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인덱스란 걸 줘요. 너는 첫 번째 있는 녀석 너는 인덱스 0이야, 인덱스 1이야, 인덱스 2야, 인덱스 3이야, 인덱스 4야. 그래서 쭉 나가는데요. 이 인덱스의 번호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데이터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나열을 해주면 알아서 인덱스의 번호를 컴퓨터가 알아서 붙여주는데요. 이럴 때 인덱스의 번호는 항상 0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전체 크기, 배열의 전체 크기는 예를 들어서 배열이 데이터가 5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개수는 5개예요. 보통 우리가 배열의 길이라고 그러는데요. 배열의 길이는 5이지만 인덱스는 0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몇 번까지 나간다? 4번까지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배열의 크기, 배열의 크기가 n개라고 하면 인덱스는 n-1까지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배열의 세 번째 있는 값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꼬리표 인덱스 세 번째니까 3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그 녀석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인덱스 2에 해당되는 녀석이겠죠. 그러면 인덱스 2, 여기에 세 번째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의 길이, 배열이 이렇게 나열되죠. 나열될 때 이 전체의 크기, 개수, 데이터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배열의 길이라고 합니다. 배열이 5개만 있다. 그러면 배열의 길이는 5인 거고요. 배열의 데이터가 2개만 있다. 그러면 배열의 길이는 2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배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열은 1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인덱스를 이용해서 쭉 나열해서 관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열을 아직 코딩을 안 해봤는데 코딩을 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배열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호수 보면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쭉 나가죠. 이것도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뭔가 아파트에 요즘 많이 하는 뭐 IoT 기술이라든가 뭔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렇게 호수를 가지고 호수가 인덱스 번호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배열 처리해서 많이 개발을 하곤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 가면 회사에 4번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빠른 번호 갖고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4번도 K0001, K0002 쭉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급의 학생 관리.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홍길동은 몇 번, 누구는 몇 번, 누구는 몇 번 다 번호를 주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배열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C 언어에서 배열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두 가지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를 통해서 배열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열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를 따로따로 가져가는 거예요. 마치 선언과 초기화를 완전 분리해서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료형 쓰고요. 배열의 이름, 배열의 크기 이렇게 선언부만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가 5이다. 5개짜리 길이를 갖고 있다. 그러면 배열에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인덱스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배열에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값을 넣어주고요. 두 번째 배열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 세 번째 배열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 라고 해서 다섯 번째 배열까지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주는 방법. 이 방법이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 코딩을 해보면 아실 텐데요. 자료형 어떠한 데이터들 내가 만들려는 배열 안에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 데이터들의 자료형을 써주고 그다음에 배열의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배열 안에 데이터를 3개만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선언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해줘요. 데이터를 3개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에는 0이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에는 1을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데이터에는 2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배열을 선언해주고 배열을 초기화하는 값을 따로따로 초기화해주는 방법, 이렇게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음에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괜히 지웠네요. 볼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자료형 배열 이름 배열 크기, 그래서 이 안에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바로 배열의 데이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 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중괄호를 이용해서 0, 1, 2 이렇게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한 방에 해버리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배열의 크기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안에다가 내가 마음껏 필요한 데이터 마음껏 넣어서 이렇게 배열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을 만드는 방법 크게 두 가지.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만드는 방법. 다음에 배열의 초기화와 선언을 동시에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을 해서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y라고 이름을 지어 줄게요. 자, 소스 파일의 이름을 array-c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언제나 마찬가지로 헤더 파일 include 해주고요. 메인 함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 선언과 초기화를 분리하는 방법이죠. 그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을 선언할 때는 배열이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그 데이터의 자료형이 어떤 건지 자료형을 먼저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int형 데이터를 갖고 있는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형 배열이고 배열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arr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이용해서 배열의 크기, 나는 데이터를 5개 갖고 있는 배열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배열 선언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선언을 했으면 초기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줍니다. 인덱스를 이용해서 자, 인덱스가 0인 녀석에는 1을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가 1인 녀석에게는 2를 넣어줄 거예요. 인덱스가 3인 녀석에게는 4를 넣어줄 거예요. 3 인덱스 2죠. 3인 녀석에게는 4를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가 4인 녀석에게는 5를 넣어줄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면 배열이 끝난 거예요. 배열의 선언과 그 다음에 배열의 초기화. 이렇게 간단하죠. 자, 이걸 우리가 그럼 배열을 만들어 놨으면 나중에 이제 쓸 수 있어야겠죠. 쓰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 F 한번 해보고요. 첫 번째 있는 배열 얘를 쓰고 싶어요. 호출해서 한번 내가 사용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수형이니까 서식 문자 D로 바꾸고요. ARR0 그대로 그냥 인덱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꼬리표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ARR 인덱스 0 첫 번째 있는 데이터죠. 첫 번째 있는 데이터의 값을 출력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데이터에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다 우리가 꺼내보고 싶다.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다 적어야 되겠죠.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포문이란 걸 배웠어요. 포문. 뭔가 반복적으로 연산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포문을 썼죠. 그래서 포문을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포문 int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 하다가 하나씩 더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 이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갖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가 0이면 안 되겠죠. i가 0서부터 시작해서 4까지 가는데 0, 1, 2, 3, 4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자를 받아야 돼요. 서식 문자로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받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i를 받아주면 되겠죠. i가 누구예요? 여기서 0서부터 4까지 돌아가는 녀석. 그 다음에 여기도 0이면 안 되겠죠. i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포문이 i가 0서부터 하나씩 더하면서 0, 1, 2, 3, 4까지 돌겠죠. 그러면 총 5번이 돌 겁니다. 5번이 돌면서 5번에 해당되는 각각의 인덱스를 찾아갈 거고 5번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겠고요. 배열을 선언과 초기화를 별도로 하는 배열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겠고요. 자, 두 번째 방법,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를 한 방에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방에 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뭐 캐릭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캐릭터 ARR 배열의 이름을 1이 아니라 이제 2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3개만 배열의 크기 3인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배열 선언 끝났죠. 여기서 바로 초기화할 때는 어떻게 한다? 중괄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한번 넣어주고요. B 한번 넣어주고 C라는 데이터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끝난 거예요. 즉 이거는 어떻게 배열 선언 and 초기화를 동시에 한 녀석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접근하는 방법은 요게 2로 바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 몇이에요? 하나, 둘, 세 개네요. 그래서 요게 3이면 되겠죠. 그러면 0, 1, 2니까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 2에 출력되는 값이 요것도 2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고 그 다음에 얘가 d가 아니라 이제 캐릭터니까 c로 바뀌면 되겠죠. 이렇게 자 i는 인트형 그대로니까 d로 그냥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A2의 배열에는 A, B, C가 들어있다. 다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다시 장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하고 처음 프로그램을 접하시는 분들은 배열을 이해하는데도 조금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열의 메모리 주소라는 건데요. 뭐냐면 배열의 데이터는 변수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주소를 가지며 AND를 이용해서 주소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변수라는 것을 학습을 할 때 변수는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메모리의 어떠한 일정한 공간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특징으로 메모리의 존재를 하기 때문에 메모리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배열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덩어리죠, 하나의 집합체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의 존재를 하고요. 그 메모리에 그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 특정한 공간에 대한 주소,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캐릭터형 배열 ARR 크기가 5인 녀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A, B, C, D, E가 있죠. 이럴 때 메모리에서 어떻게 존재하냐면 변수 존재하듯이 하나씩 존재를 합니다. 데이터는 A, B, C, D, E 5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데이터는 하나로 보면 변수죠, 변수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면 변수는 메모리에 각각의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소가 각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이지만 배열 안에 있는 것은 데이터 하나하나 개별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열의 메모리 주소는 뭐냐? 배열은 이 전체 덩어리라고 그랬죠. 전체 덩어리의 주소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열에 시작하는 요 부분 첫 번째 데이터의 요 주소 있죠. 요거를 우리가 배열의 메모리 주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열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어차피 데이터이기 때문에 메모리 존재를 하고 메모리 존재한다는 것은 이렇게 각각의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열의 주소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인덱스가 0인 첫 번째 배열 요소의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배열의 주소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배열은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캐릭터형이죠. 데이터가 다 캐릭터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캐릭터형은 우리가 자료형을 학습할 때 캐릭터형은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1바이트, 8비트를 차지하는 1바이트 자료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는 다 1바이트씩 메모리의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배열은 총 5개죠. 요소가, 배열 요소가. 그러면 배열의 전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전체 크기는 몇 바이트? 5바이트죠. 그죠? 자, 만약에 내가 인트형 배열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AR, int 이렇게 해서 5개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 녀석은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라고 할까요? 크기가 몇 바이트? 자, int는 한 개 메모리 데이터 한 개가 몇 바이트? 4바이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료용할 때 있죠. 4바이트 곱하기 크기가 몇이에요? 데이터 크기 5죠. 5는 몇? 20바이트. 즉 메모리를 해서 차지해야 하는 비중이 크기가 20바이트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캐릭터형은 1바이트죠. 그래서 총 5바이트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배열은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를 보면 이 FFAOC 16진수죠. 16진수는 1, 2, 3, 4, 5, 6, 7, 8, 9, 0, A, B, C, D, E, F까지 16개의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럴 때 첫 번째 있는 녀석이 주소가 C예요. C. 자, 여기서 1바이트 더 갔어요. 인덱스가 1인 녀석으로 갔어요. 두 번째 데이터로. 그러면 C에서 1바이트니까 바로 그냥 하나만 증가합니다. 그러면 C에서 하나 증가하니까 D죠. 또 하나 증가하니까 2입니다. 또 하나 증가하니까 F죠. F 끝까지 왔어요. 16준수 끝까지 왔어요. 그러면 하나 더 증가하면 하나 올려주고 그럼 5가 6이 되고 F는 0이 되는 그죠? 1바이트 캐릭터형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int를 썼어요. int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가 이렇다. 그러면 두 번째 데이터는 몇이겠어요? int형은 4바이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하나 올려갖고 D가 되느냐? 얘는 1바이트일 때, 캐릭터형일 때 이런 거고요. int형은 4죠. 그러면 4하면 C에서 4를 여기다 더하면 D, E, F 0이 되겠죠. 왜냐면 처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트나 메모리 주소 나오면 조금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산을 그냥 차근히 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1을 더하면 D가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C에서 1 더하니까 D 됐습니다. A, B, C, D 그 다음에 더하면 E, F까지 왔습니다. F 그 다음에 더하면은 F 다음에 0이죠. 16진수는 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올라가서 6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1바이트씩 더했을 때 값인데 만약에 int다 그럼 4를 넣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바로 0으로 오는 겁니다. 얘가 생략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데이터의 값의 메모리 주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0에서 4 더하니까 또 4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4
4를 더하니까 또 8이겠고, 이렇게 4바이트 인트인 경우에, 인트형 데이터를 갖고 있는 배열인 경우에 4바이트씩 메모리 주소가 확장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타라고요.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형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A에 3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배열 주소 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복잡하니까 3개만 해볼까요?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자,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했어요. 자, 그다음에 프린트 F로 출력을 한번 메모리 주소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R3에 메모리 주소를 출력하는 방법은 AND 기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AND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인덱스가 0인 녀석의 메모리 주소부터 주는데 메모리 주소는 16진수로 받기 위해서 X, 서식 문자 X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ARR3에 인덱스가 0인 녀석의 메모리 주소니까 어떻게 그 앞에다가 AND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3개니까 카피를 좀 할게요. 자, 지금 저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꼭 포문으로 바꿔서 쉽게 한번 해보는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서 실행을 해보면 자, AFFA94 인덱스가 0인 데이터의 메모리 주소입니다. 자, 캐릭터형이니까 1바이트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94에서 1 증가하니까 95, 그 다음에 증가하니까 96. 그죠? 그래서 7, 8, 9, 0, A, B, C, D, E, F까지 그 다음에 다시 또 1, 2, 3, 4에서 계속 연속해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 주소를 아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AND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배열의 메모리 주소는 각각의 요소, 배열의 요소의 각각의 주소는 이렇게 변수의 메모리 주소 존재하듯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는데요. 이 배열 전체 메모리 주소는 누구다? 첫 번째 배열에 있는 이 녀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소가 바로 이 전체 배열의 메모리 주소, 즉 배열의 시작 주소를 우리가 배열의 주소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에서 메모리 주소를 나타낼 때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은 헷갈리니까 이거 하나만 볼까요? 네. 자, 제가 이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놔두면 이거는 대괄호 가지고 인덱스를 접근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냥 배열 이름입니다. 이름. 그죠? 배열 이름만을 가지고 우리가 메모리 주소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 이름에 어디 첫 번째 있는 녀석의 메모리 주소를 알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해도 메모리의 주소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되겠죠. 0, 1, 2 위에 있는 88, 89, 8A 똑같죠. 그죠? 이렇게 해서 메모리 주소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실행을 할 때마다 메모리 주소가 달라지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행을 할 때마다 해당하는 요 배열의 요소가 내가 사용하는 PC, 내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메모리에 어디에 할당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메모리 주소가 달라지고요. 이 코드를 따라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결과도 이 메모리 주소가 아니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잠시 놔두고요. 이거 잠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AND를 이용해서 데이터 메모리 접근을 했습니다. 자, 메모리에 접근을 했는데 메모리에 접근을 한 다음에 나는 다시 값을 알고 싶어요. 이 배열 요소에 메모리 주소가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위쪽에서 이런 방법 있죠. 이런 방법을 써도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는 이 앞에다가 에스타리크를 하나 붙여주면 돼요. 자, 에스타리크는 뭐냐면 요 해당하는 메모리 주소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라는 명령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에스타리크를 주면 그리고 값이니까 캐릭터니까 얘가 C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주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메모리 주소가 아니라 어떻게 A, B, C 데이터 배열 안에 들어있는 배열 요소의 메모리 주소가 아닌 데이터가 출력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메모리 주소를 알아내는 거라고 했죠. 여기다가 asterisk는 값이라고 그랬죠. 해당 메모리 주소에 데이터를 출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잠시 가로를 하나 묶어서 요 앞에다가 어떻게 asterisk 하나 붙여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받는 거니까 서식 문자 캐릭터 C를 바꾸고요. 요거는 보기 좋게 좀 이렇게 그냥 바꾸는 거죠.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A, B, C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요. 배열은 메모리 주소, 배열 만들고 사용하는 배열의 의미 별 그다지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거, 인덱스 이용해서 관리한다는 거 쉽게 이해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배열 만드는 방법, 선언과 초기화를 분리하는 방법,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하는 방법 금방 이해되실 수 있는데 메모리 얘기 나오면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헤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배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도 각각 개별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메모리 주소를 갖는다. 그리고 그 메모리 주소는 자료형 타입에 의해서 1바이트 차지하느냐, 4바이트 차지하느냐, 8바이트 차지하느냐 나눠질 수가 있고요. 배열의 그런 메모리 주소는 무엇이냐? 이 배열의 시작하는 배열 요소의 메모리 주소를 배열의 주소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배열의 메모리 주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산자, AND 연산자라든가 배열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모리 주소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메모리 주소의 데이터 값을 알고자 할 때는 에스타리크를 붙여서 값을 조회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은 내용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